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패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아마 생소한 분들 계실 거고 요새 뭐 핫이슈인 건 아닌데요. 전 예전에 되게 많은 걸 느끼면서 공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국가 자체가 저한테 되게 흥미로워요.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는데 저는 베네수엘라보다 이 국가가 더 신기하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론주의 어느 국가일까요? 아르헨티나야. 아르헨티나가 2000년도에 아마 지금 디폴트 선언만 3번 한 망한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망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이건 명확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망한 국가예요. 부도난 국가인데요. 국민들은 힘들지만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론주의는 뭐냐면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물론 지금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고 의견도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결과를 놓고 봐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긴축을 못 이겨내고 잘못 번지면 경제 위기가 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참고로 오늘 당연히 제 채널이니까 제 의견대로니까 거시경제학 쪽은 의견이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국가엔 거의 경제 위기가 와요. 거의 그렇게 돌아갑니다.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에. 한국은 부동산이 핵심이고요. 미국은 주식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증권 시장이 지금부터 급격하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엄청난 케이오스가 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자, 한국은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쨌건 간에 부동산 때문에 온 건 전혀 아니고요. 아르헨티나가 그 전에도 디폴트 선언을 5번인가 더 했어요, 여러분. 계속 망하던 국가예요. 망하다 2000년도에 아무리 도와줘도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아르헨티나는 왜 계속 망할까?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을 이렇게 냈는데 왜 얘네는 솔직히 관광도 꽤 가는데 왜 계속 망할까? 디폴트만 거의 10번 가까이 냈을 겁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가보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망해도 상관없다요.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망해도 여태까지 아예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된 거예요. 2000년도에 디폴트 3번이에요, 여러분.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데 패론주의가 뭐냐면 집권을 했었어요. 집권. 아르헨티나.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영합적 경제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을 요약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게 핫 이슈가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를 옛날보다 덜 하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게 전 세계 국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여러분? 국유화. 그러니까 나라가 알아서 한다. 다 공공이 하겠다. 복지 확대, 돈 퍼주겠다. 임금 인상, 소득 주도 성장, 노동자 수입 증대. 이것도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죠. 노인 일자리. 제가 뭐 좋은 것도 많겠죠, 여러분? 좋은 것도 많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여름 쨍쨍 한여름인데 저는 생각할 때 걷거든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터널 안에 의자가 10개인가 쭉 놓여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몇 번 산책을 하다가 언제 보니까 어르신들이 똑같은 조끼 입고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일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주저앉았는데 이게 대중들한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부자들 때문이다. 탈세 때문이다. 쟤네가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됐다. 국가를 믿었다. 국가가 분배를 해주겠다. 복지를 확대하겠다. 가만히만 있으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패론주의가 뜨기 시작한 이후로 아르헨티나는 제가 판단했을 때 복구 불가해요. 한 국가에서 제가 결단을 내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패론주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복지를 풀어요. 왜? 정권 잡아야 되니까. 정권 좀 뺏길 것 같으면 무조건 풀어제낍니다. 또 풀어제끼고 새로운 거 풀어제끼고 요번에 만든 부서 이름이 슈퍼경제부인가? 그래요, 한국어로. 슈퍼경제부. 이름이 화려해요. 뭘 또 만들고 무슨 붐을 만들어내고 이럽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고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고기를 상한제를 먹였어요. 고기를 일정 이상 가격에 팔지 마. 어떻게 됐을까요? 더 폭등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국민들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생기고 더 폭등했어요. 완전 부작용. 완전 실패했어요. 상한제. 가격 상한제. 안 돼요. 완전 시장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요.
그때 당시 환율로 제가 읽었던 기사에 25억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5억 정도 될 거예요. 25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 재산 몰수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우리 종부세처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재원이 확보됐을 것 같아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해외로 다 도망갔어요. 진짜로 해외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퍼주는 거, 패론주의에 젖어 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부류, 살아남은 부류는 딱 두 부류예요. 첫째, 정치인. 정치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기가 막히게 먹고 삽니다. 둘째, 해외로 나간 여기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아요.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냥 진짜 대공황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럼 금을 사시거나 손에 만질 수 있는 걸 사세요. 한국만 망할 것 같아요. 달러를 사세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달러 사라니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야, 이 멍청아, 달러는 현금 아니냐? 제가 현금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르죠.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무슨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달러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때 말했을 때 달러가 환율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1,200원 안 됐습니다. 달러가 투자 가치는 없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여기 다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생존했는지, 왜 이렇게 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내 자산이 25억 이상 있으면 뺏어간다고? 차라리 그 뺏길 돈으로 해외 이주하면 되거든요. 뺏길 돈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뺏길 바에는 거기 집 사서 나가면 되고 내가 모은 재산 대대손손 다 몰수당할 텐데 누가 거기 살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출렁거렸어요. 국가가. 왜냐면 부자들이 나가면서 해외 자산 유출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 외화 경제가 또 약화가 됐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출렁거렸어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는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고 일어나질 못해요. 여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복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경제부 장관을 계속 바꿔요. 바꾸고 조금 일주일 있다 또 바꾸고 일주일 있다 또 바꾸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해 2022년도에 100%가 넘는 수가 있어요. 작년에 70%인가? 100% 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가 일어나면 자산이 일어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못 받쳐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임금 상승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나. 여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알던 건데 요새 다시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수급. 여기가 아르헨티나가 시장 체질 개선 자체를 했으면 살아남았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의 국가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국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미라클이에요. 한국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섰던 국가들 중에서 개발도상국 수두룩한데 한국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건 국뽕 가져도 돼요. 그런데 얘네가 계속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체질 개선이 안 됐는데요. 한국은 실제로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무함 경쟁, 소유권을 인정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과는 다르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네가 한 거 네 거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자유 경쟁, 민주주의를 딱 착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라가 다 하거든요. 이러면 실패해요. 왜?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믿죠. 저분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영웅이야.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길거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국가는 경제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지만요.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이 봤을 때 정상 시장이 작동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그럼 전국이 왜 똑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개입이고 시장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또 성장을 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는 인플레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인플레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자산 가치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반토막 날 거다,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그러면 달러를 사세요. 달러를 사서 왜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세요? 한국만 망할 것 같으면, 미국이 같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금을 사시거나 잘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이번에 긴축이 있더라도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잘 이겨낼 것 같다? 그럼 자산에 대한 상승은 또다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원래 계속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경제 위기 때문에 아작이 나고 있는 건지, 수급 때문에 정상 작동으로 아작이 나고 있는 건지,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망가져 있는 건지 판단을 하시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맞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아르헨티나의 선량한 시민들처럼 길거리에 나서 데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원하세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잘 살지만 계속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망해요. 왜냐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을 때는 국가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때거든요. 국가가 위기나 어떤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산주의적으로 휘어잡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때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히틀러도 독일 경제가 최악일 때 잡았어요. 한국은 어쨌든 위기일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항상 정부가 관여를 해서 임의적으로 조작한 시장은 오래 못 버티는 거를 여러 번 경험해 왔고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패론주의, 이건 안 됩니다.